자, 얘들아, 18번 문제에 고3국어과 보기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그 보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볼게. 보게 되면 이 작품은 주자의 작품을 본떠서 창작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작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크게 자연에 대해서 두 가지 속성을 얘기를 해주지. 일단은 첫 번째가 경치를 즐기는 장소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학문을 통해 도를 수양하는 공간이라는 거.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그냥 우리가 나누어서 분류를 해줄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장이랑 중장, 종장에 어떤 내용이 제시되는지 알려주고 있거든? 그러면 이 작품의 구성을 알려준 거잖아. 구성은 어떻게 된다고? 경치를 즐기는 공간이 일단 첫 번째로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그 공간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겠지. 그래서 느끼는 바, 감상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봤을 때 당연히 뭐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라던가 그런 태도는 뭐와 관련이 있을 수 있겠어? 공간 그 자체라기보다는 공간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 감상하고 연관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계절의 흐름이 드러난다. 그러면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 확인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체크를 하고 다음에 이제 지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얘들아 고산 구곡가잖아. 그치? 그러면 이 제목은 당연히 어떤 고산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9가지로 노래를 한다.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첫 번째 일수부터 한번 볼게. 고산 구곡담을 사람들이 모르더니 주모복거하니 번님네가 다 오신대. 그럼 이때 얘들아 이 사람하고 번님하고 속성이 어떤 것 같아? 유사할까 아니면 대립적일까? 유사해? 대립이야. 어때? 대립이야. 그치? 사람들은 이 고산의 아름다운 경치 같은 거를 몰라. 얘네들은 몰라. 그런데 번님들은 어때? 이걸 보기 위해서 다 몰려오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대조를 해주고 있고, 어즈버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무의랑 학주자는 풀이 되어 있었잖아, 얘들아. 이게 보기 내용에서 주자의 작품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이게 중요해. 마지막 부분에 이 종결어미 있잖아, 얘들아. 뭐뭐 하리라 라는 거는 화자의 어떤 태도를 드러내는 거야? 의지를 드러내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 의지라는 건 곧 화자의 지향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래서 항상 종결어미는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수로 내려가서 일곡은 어둠의고로 시작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좋은 공간, 아름다운 공간은 어디냐라고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관암에 해가 비치고 있다. 그래서 평무에 내 거드니 원근이 글림이로다. 마지막 여기가 중요해, 얘들아. 송단에 녹준을 놓고 벗 온양 보노라. 그러니까 나무 사이에서 얘가 녹준을 놓고 술잔을 놓고 벗이 온 것처럼 보고 있대. 그럼 얘들아, 벗은 친구니까 당연히 화자가 좋아하는 대상이잖아.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게 내 친구를 보는 것처럼 너무 좋아. 그럼 이때 화자의 정서 뭐야?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냥 이러한 정서만 발견을 해주면 돼. 알겠지? 다음에 이제 삼수로 내려가서 이 곡은 어둠의 곡.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수하고 삼수하고 형식이 반복되고 있지.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얘들아 어떤 표현 방식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표현 방식 물어보는 문제에서 정답 선지가 뭐였어?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방식을 반복해서 통일성을 부여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항상 얘들아 무언가가 반복되면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당연히 리듬 형성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통일성, 안정감이 부여된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반복한다라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겠지. 강조해주는 거.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 여기서는 지금 요 측면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 거야. 다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화암에 춘만 커다라고 했어. 꽃이 피어있는 바위 이런 것들 보니까 봄이 왔대. 그러면 우리 계절을 나타내는 배경적인 시어 확인해줬고, 벽파에 꽃을 띄워서 야외로 보내노라. 근데 야외는 얘들아 뭐라고 풀이돼 있어?
야외 뭐라고 풀이되어 있어? 속세라고 풀이되어 있지. 그치? 그러니까 속세에는 이런 꽃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사람이 승지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하리? 알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도 얘들아 사람이라는 요 존재는 여기하고 똑같아 얘들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육수를 보면 오곡은 어둠에고 은병이 보기 좋아. 수변 정사는 소쇠함도 가히 없다. 여기서 얘들아 이 수변 정사랑 소쇠함 이것도 풀이가 되어 있었을 텐데 소쇠함이라는 단어 어떻게 풀이되어 있어? 기운이 맑고 깨끗함. 그치, 맑고 깨끗하다라는 게 끝이 없대.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도 긍정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 중에 강학도 하려니와 영월음풍도 하오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얘들아 이 강학이라는 것과 영월음풍한다라는 거 하리라라는 어미하고 결합되어 있으니까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는 거잖아. 얘랑 얘 각각 모름이 하겠어. 학문에 대한 수양 의지 플러스 풍류를 즐기겠다. 이 두 가지를 다 하겠다라는 거야. 그 이유는 뭐겠어?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자연은 얘랑 얘가 다 가능한 공간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칠수 보면 육곡은 어둠에고 조엽에 물이 넓다. 이 조엽은 작은 골짜기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물 얘기하고 있고 뭐 나왔어? 고기 나왔지. 그치? 근데 나하고 고기하고 니야 더욱 즐기는 고 얘랑 느끼고 있는 즐거움이 비슷하다는 거야. 비교하고 있어. 그럼 얘들아 이 즐거움을 뭐 하고 싶은 거야? 강조하고 싶은 거야. 문학에서 어떤 표현 방식을 쓰잖아? 그러면 그건 웬만하면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이때 고기가 즐거움을 느끼고 나도 즐거움을 느끼니까 뭐가 되어 있는 거야? 일종의 무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둘 다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 하나가 된 거야. 그리고 이 무라일체의 바탕이 되는 건 뭐겠어? 사실 물고기가 즐거움을 느끼는 건 불가능하잖아.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것이다 라고 봐야겠지. 그치? 그래서 황혼에 낚싯대를 메고 대월기를 하노라. 낚시하고 풍어를 즐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십수를 보면 구곡은 어둠에고 문산에 세모커다. 여기서 얘들아 세모는 해가 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나왔어? 눈 나왔지. 또 계절적인 배경 나왔지. 이제 언제야? 겨울이야 겨울.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그럼 얘들아 유인이라는 존재는 지금 이 공간의 아름다움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존재는 당연히 화자하고 대비된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앞에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 뭐 있었어? 끝이 사람인 거지. 같은 의미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시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가작품 살펴봤고 16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 얘는 이제는 정답 알지 얘들아?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 근데 이게 이 문제를 틀릴 수가 있는 이유가 사실 2번 선지하고 3번 선지하고는 약간 정답으로 오해할 만한 근거들이 있어. 그래서 보면은 2번 선지에서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해서 심리 변화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감정이 이입된 거는 아까 우리 고기가 즐거움 느낀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발견했잖아.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그것이 심리 변화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을까? 얘가 막 기분이 안 좋았다가 완전 좋아졌거나 아니면은 즐거웠는데 안 좋아졌거나 하는 건 없죠. 그래서 요게 땡이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마찬가지지. 물고기 부분에서 인격 부여된 거는 있지만 대상이 지닌 속성들을 점층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러면 얘들아 그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왔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속성들도 땡이고 점층적도 땡이야. 그래서 2번, 3번은 지우셔야 되고 다음에 이제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소재를 구체적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여 단호한 의지를 표출한다. 뭐 의지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건 있는데 단호한 의지,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그런 어조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17번 문제 보면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기억 부분에서
우리 그 만족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벗이 온 것처럼 본다라고 했었잖아. 그거는 얘들아 실제로 벗을 만난 게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에 해당이 됐었지. 그래서 1번 선지가 정답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게 땡이야.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모모인 양이라는 표현, 그 표현 하나 발견을 했으면은 1번에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다. 혹시 2, 3, 4, 5 중에서 나머지 선지 헷갈렸던 거 있어? 헷갈렸던 선지. 얘는 5번 선지 한번 볼까?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고 구곡의 정경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그게 이제 유인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유인은 학문에 뜻이 없는 사람, 노는 사람이라고 풀이가 되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문에 뜻이 없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공간을 이 두 가지 속성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은 이 구곡의 정경을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막 사람들 알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앞부분에 표현이 되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18번 문제, 얘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선지를 한번 쭉 볼게. 1번 선지부터. 제1수에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얘는 요거 쉽게 파악할 수 있었지? 보기에 제시되어 있었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지, 강학도 하려니와 영어름풍 하우리라. 경치를 즐기는 장소이자 학문을 닦는 공간. 강학이랑 그리고 영월 음풍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 강학이 학문, 영월 음풍이 풍류를 즐기는 거지. 그리고 3번 선지 보면은 황혼의 낙대를 메고 대월기를 하노라에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자연 경치를 미화하는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다. 이 사람이 얘들아 기본적으로 자연에 대해서 좋아하잖아. 그러면 자연을 긍정적으로 찬양하는 태도가 드러날 수 있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황혼의 낙대를 메고 대월기를 하는 게 시간에 따라서 자연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구절은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이 이 시간에 가서 낚시를 하겠다라는 거,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이해됐어? 그래서 요 부분이 땡이야.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4번 선지를 보면 초장에서 언급된 이거 등등등등은 고산에서 경치를 즐기는 공간에 해당한다. 얘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서 알려줬어, 얘들아. 구성은 공간과 감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얘도 오케이. 그리고 이제 5번 선지 보면 삼수의 고칠 그리고 눈에서 봄과 겨울 확인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이제 현대시를 한번 볼까, 얘들아? 현대시. 얘도 28번 문제의 보기를 한번 먼저 볼게. 28번 문제의 보기. 요거는 가에 대한 보기인데, 사실 얘들아 요 세트를 풀 때 가작품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지금 문제 구성을 봤을 때 26번 문제 가에서 다의 공통점 물어보고 있지. 그리고 27번 가와 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28번은 가 자체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가를 제대로 읽어야만 26번, 27번도 제대로 소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작품은 좀 꼼꼼하게 읽어볼게. 일단은 보기 내용 보시면 암울한 일제강점기 말기, 부정적인 시대 상황 알려주고 있고, 이 작품은 설학을 소재로 하여 이상세계를 열망하는 정신세계를 구현한대. 그러면 일단은 화자의 지향점은 나왔어. 이 사람은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원하고 있다. 이 시에서 설학은 순환적인 질서에 따라서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영원하고 신성한 모성의 세계로 그려진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설학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모성의 세계다. 그리고 화자는 이런 자연과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기를 꿈꾼대. 그러면 이러한 모성의 세계와 뭘 원한다? 융합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는 자연과 현실이 합일된 세계, 즉 역동적이고 자족적인 공동체가 실현된 세계에 대한 소망으로 확장이 된대.
융합을 지향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공동체를 소망하는 것까지 다 담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요거하고 관련이 있대. 민족의 항구적인 미래. 얘를 염원하는 이유는 뭐겠어, 얘들아? 이거 창작된 시기가 언제? 그치,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는 시기잖아. 이 시기에는 얘를 염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 그치? 그러면 한번 작품을 봅시다. 자, 제목이 박두진의 설악부라는 작품이고, 박두진은 얘들아, 너희 생각보다 익숙한 시인일 거야. 혹시 기억나는 작품 있어? 박두진의 작품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나?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본 적 있지 않아? 이 사람의 제일 유명한 다른 작품으로 해라는 작품이랑 또 청산도라는 작품, 요렇게 두 작품이 가장 유명한데, 세 작품이 전부 다 주제가 똑같아. 이상 세계에 대한 열망.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이 그냥 기억을 해 두시고, 자, 한번 첫 번째 부분부터 볼게. 일단 1번 부분 보면은 부여하는 치맛자락, 하얀 눈바람이 흩날린다로 시작되고 있지. 계절적인 배경은 언제? 겨울이야, 겨울. 그치? 그리고 이런 하얀 눈바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하고 연관해보면 조금 부정적인 현실도 떠올려 볼 수 있겠지. 그리고 고리고 보물이고 모두 눈에 하얗게 뒤덮였대. 삼은 무릎까지 빠진다.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어.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막 엄청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여기는 북극이나 남극인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부터 중요해. 파랗게 하늘이 얼었다. 그럼 얘들아, 앞에 뭐 나왔어? 하얀 눈바람 나왔잖아. 지금 뭐 해주고 있어? 색채 이미지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고 있지? 그치? 하늘에 나는 후 입김을 뿜어본다. 쓰러지며 올라간다. 고요하다. 너무 고요하여 외롭게 나는 태고에 놓여있다. 여기가 중요해, 얘들아. 태고라고 했으니까 시작점이잖아. 출발점. 그러면 우리 뭐 생각해 볼 수 있어? 모성의 세계. 우리 모두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으로 내려가면은 더 명확해져, 얘들아.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산만 찾아 나서는 걸까? 여기가 좋으니까 그렇겠지. 그럼 왜 이 공간을 긍정적으로 인식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가 뭐래? 내 영원한 어머니래. 모성의 세계라는 거 다시 확실해지고 있고, 내가 죽으면 백골이 이런 양지짝에 묻힌다. 그리고 외롭게 묻어라 라고 했어. 아까 쌤이 분명히 종결 어미 부분은 화자의 어떤 태도나 지향점이랑 연결된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외롭게 묻는 것을 화자가 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이때 이 외로움이라는 거 부정적인 정서라고만 그렇게 딱 규정 지으면 안 돼, 얘들아. 이걸 지금 화자가 원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 뭘 원하는 거겠어? 산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거야. 즉,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자연과의 합일. 이것을 지향하고 있구나 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외롭다라는 정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지만 맥락 속에서, 그리고 보기에 제시됐던 근거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선지에 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틀렸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마저 내용을 보면, 꽃이 피는 때 내 푸른 무덤엔 한 폭이 하늘빛 도라지 꽃이 피고, 또 색채 이미지 활용하고 있지? 거기에 하얀 산나비가 날러라. 한 마리 메세도와 울어라. 달밤엔 두견도와 울어라. 여기서도 또 지금 이 종결 어미 반복하고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계속해서 화자의 지향을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뭐겠어? 이어지는 거야. 화자는 자연과 하나 되고 싶다. 얘네하고 어우러지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고 나면 언제 새로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도 믿어본다. 이게 뭐겠어? 보기에서 제시가 됐었던 새로운 생명력이 되겠지. 그렇지? 이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 보면 나는 눈을 감아본다. 순간 번뜩 영원히 어린다. 점점점 인간들. 지금 이 땅 위에서 서로 아우성치고 있대. 그러면 사실 얘들아 이 인간들의 상태는 이 사람이 열망하는 이상적인 세계하고는 어때? 약간 반대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야? 멸하지 않고 오래오래 세대를 이어 살아갈 것을 생각한대. 이게 뭐겠어? 이거지 이거. 공동체에 대한 소망으로 확장되는 부분. 그게 뭐였어? 민족의 항구적인 미래였잖아.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우리 족속도 이어 자꾸 나며 죽으며 멸하지 않고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이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이런 설화까지 왼통 꽃동산이 되어 우리가 모두 서로 노래치며 날뛰며 진정 하나로 화창하게 살아볼 날이 그립다 그립다. 이 그리움이라는 정서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어떤 결핍이나 부재를 전제하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그리워한다라는 건 이것을 소망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작품을 살펴보고 가에 대한 문제부터 한번 해결을 해볼게. 알겠지? 28번 문제. 요거 한번 보자. 이거 아까 쌤이 강조했던 부분 있잖아. 전체 맥락에서 정서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그거 생각하면은 사실 이번 선지는 해결이 되겠지. 이런 양지짝에 외롭게 묻어라 라고 한 것은 융합을 지향하는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지 한번 봐봐. 한 마리 멧새와 두견은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방해한다? 근데 얘네들 다 자연물이잖아. 기본적으로 보기에서 화자는 뭘 지향해? 자연과의 합의를 지향하지. 그러면 자연물에 대해서 방해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그럴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근데 아마 2번에서 그냥 답을 체크해버렸으면 여기까지 안 내려갔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 그리고 뭐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이 노래친다, 날뛴다 이런 표현들에서 역동적인 이미지, 움직임의 이미지 확인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그리고 27번도 한번 소거를 하고 넘어가 볼까? 일단은 1번 선지 보면 가는 명령문 그리고 의문문을 사용해서 정서를 부각했다. 뭐뭐 해라 해라 반복하고 있었지. 그리고 의문문은 뭐 사용됐어? 왜 자꾸 나는 산만 찾아 나서는 길까? 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 얘는 일단은 두셔야 되고, 다음에 이제 2번 선지를 보면 가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면 안 돼. 그렇지? 근데 안 취하고 있죠? 다음에 이제 3번 선지를 보면 가는 영탄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영탄적 표현, 이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얘들아? 인간들이라고 해서 느낌표 찍었던 부분 있지? 그치? 그럼 얘도 일단은 오케이. 그리고 이제 4번 선지를 보니까 가는 색채 이미지 굉장히 두드러졌었지? 그리고 5번 가는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한다. 이거는 어때 얘들아? 그냥 종결 어미가 반복된 것도 반복되는 표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가를 보고 소거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리고 나 작품을 한번 볼까요? 나 작품은 사실 뭐 작품 자체가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 제목은 하류이고, 이 작품에서 얘들아 제일 중심이 되고 있는 소재는 어떤 거야? 그치, 딱 표시돼 있지. 나무가 제일 중요하죠. 이 나무라는 소재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얘가 이 작품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보시면 거기 나무가 있었네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 그러면 첫 번째 구절 봤을 때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무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는 거야. 그치? 즉 화자는 뭐 하고 있는 상황? 회상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게 첫 번째 행부터 파악이 돼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뭐뭐 했네, 했었네, 보았네 반복하고 있지? 그치? 계속해서 회상이 이어질 거야. 노을 속엔 언제나 기러기가 살았는데 뭐 붉은 노을이 금관 악기 소리로 퍼지면
거기 나무를 세워두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네. 이런 부분에서 얘들아, 노을이 악기 소리로 퍼진다. 공감각적인 이미지지, 그치? 감각적인 묘사들 동원을 해주고 있고, 쏟아져 내리는 은하수 하늘 아래 창문을 열고 바라보았대. 발 뒤축을 들고 바라보았어. 거기에 뭐가 있었던 거야? 나무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활하고 경험했던 공간 내에 있었던 존재구나. 그리고 이제 희미한 하류로 머리를 두고 잠이 들었대.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이미지를 봤을 때 어때? 뭔가 부정적이거나 신난이란다. 시련, 고난 이런 거 없지. 그렇지? 굉장히 평화로운 이미지가 지속이 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보면 더 명확해져. 나무가 아이의 잠자리를 찾아와서 가슴을 다독여주고 돌아가곤 했었대. 여기가 제일 중요하지, 얘들아. 나무라는 애는 어떤 애야? 나를 지켜주고 보듬어줬던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유년의 따뜻함, 이것 자체를 상징하는 소재가 되는 거야. 이게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보시면 거기 나무가 있었네 또 반복하고 있고, 1만 마리 매미 소리로 그늘을 또 만들어줬대. 내가 쉴 수 있는 곳. 모든 대답이 거기 있었어. 나는 이때는 뭔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나무가 있으니까. 그늘은 백사장이고 시냇물이었으며 뺄기풀이고 뜸북이 알이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무엇이든 될 수가 있었다. 근데 얘들아, 여기가 중요해. 이제는 어떻게 됐어? 무너져서 흩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나무를 떠올리는 거야, 얘들아. 왜 떠올리겠어? 지금 없으니까. 둥치마저 타버려서 재가 되어버렸지만 금관 악기 소리로 퍼지던 노을, 스쳐가는 느끼러기 몇 마리 있으리. 그래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게 좀 있지 않을까? 귀 기울이고 다가서 보네. 까마득한 하류에 나무가 있었네. 나무가 있었네. 요거는 지금 초반에 제시됐던 구절을 다시 반복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사람은 이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작품도 한번 이어서 살펴볼게. 얘도 똑같이 나무라는 것을 중심 소재로 삼고 있는 작품인데, 제목을 보니까 얘들아, 나무의 위의라고 돼 있어. 위가 어떻게 풀이되어 있니? 풀이에서 좋은 의미야, 안 좋은 의미야? 그 좋은 의미지. 그치, 긍정이야, 긍정.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도 나무는 긍정적인 소재로서 기능하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자. 일단은 첫 번째 단락에서 얘들아, 나무가 주는 기쁨과 위안 얘기 꺼내고 있지, 그치?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니까 뭐래? 막 나무는 은근하고 흐뭇하고 건전한 풍치 이런 것들 등등등등, 이런 것에 비하면 어딘지 얇고 옅고 야한 데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얘들아, 나무를 지금 예찬해주고 있는 게 핵심인데, 나무를 예찬하기 위해서 뭘 가져왔어? 뭐 살구, 복숭아, 매화, 진달래, 개나리 등등등등의 꽃을 가져왔어. 얘네들 열거해주고 있지. 얘랑 비교해가지고 어느 게 더 좋다는 거야? 나무가 더 좋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강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 단락 내려가 보면은 이러한 나무의 종류들을 쭉 또 뭐 해준다? 열거해주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모든 나무가 다 고유한 모습과 풍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대. 다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특히 찾아보고 즐기는 몇 그루의 나무가 나도 있기는 하다. 그러면 구체적인 이 나무와 관련된 경험이나 내용이 제시가 되면 좋겠지. 그래서 이제 중략 이후를 보면 얘들아,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가 돼요. 다음으로 내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친구는 뭐래? 한 그루의 마로니에래.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까운 주위에 자질구레한 나무들에 가려 있어서 그 전모를 한눈에 볼 수 없는 것이 유감이나 나무로서는 역시 잘된 나무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막 엄청 띄는 그런 나무는 아니지만 이게 제일 좋아. 나뭇가지가 줄기 밑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어쩌고 저쩌고 쭉 이 나무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고, 이 나무는 뭘 가지고 있대? 고요한 그늘을 가지고 있대. 또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압축해, 얘들아? 꿈의 나무라고 압축을 해요.
꿈의 나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는 마로니에 말고 얘들아 다른 나무 나오지. 어떤 거? 은행나무. 그치? 은행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는 어떤 묘사적인 측면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뭐래? 우리 결의 서름을 보았다라는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다. 여기에 집중을 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명륜당에 모여서 글 읽던 것을 본 기억도 가진 나무다. 이젠 하도 늙어서 몇 아름 되는 줄기 한 구석에는 동열이 생겨 볼성 없이 시멘트로 메워져 있지만 원기는 여전히 왕성하다. 그래서 끄떡없다. 거룩한 성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 구체적인 나무들 언급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뭐 해줘? 그렇다. 이러한 나무들에게는 꽃이 발할 수 없는 높고 깊은 품위가 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점잖고 너그럽고 거룩하기까지 한 위가 있다. 라고 해서 마지막까지도 다시 뭐 해주고 있다. 나무를 예찬해주고 있다. 그리고 얘들아 나무를 예찬하고 있을 때 앞부분에서는 꽃하고만 대조를 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때? 하찮은 명리 그리고 세상의 회의 포평 이런 것들하고 또 대조를 해서 언급을 했어.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나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얘들아 이런 나무들과 벗삼아서 지낼 수 있다면 더 큰 정복은 없을 것 같다. 화자의 가치관, 글쓴이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지. 그러면 남은 문제들 볼까? 26번 문제. 가에서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가작품 읽고 나서 일단은 소거를 해줬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보시면 얘는 정답은 얘들아 5번이 될 거고 자연물의 의미를 부여해서 동경하는 삶의 모습을 부각한다. 여기서 이 동경이라는 단어 있잖아. 얘는 쌤이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 지향하고 거의 유사한 의미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들아 나무의 위이 여기서는 나무라는 대상의 의미를 부여해서 지향점을 찾고 있고 그리고 하류라는 작품에서는 어땠어? 그거 역시도 나무에 대한 그리움 드러내고 있었지? 그러면 지향과 동경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뭐 가작품은 너무 명확하게 보기에서도 언급해줬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 그리고 27번 보시면 얘 지금 가에 대해서는 다 적절하게 제시가 됐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1번 선지 나에서 명령문과 의문문 어때? 없었죠? 그러고 2번 선지를 보니까 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나 맨 처음에 얘들아 거기 나무가 있었네로 시작이 됐었는데 마지막 부분 똑같이 마무리되고 있지. 연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행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번 선지를 보니까 나에서 얘들아 음성 상징어를 구사한다라고 하거든.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다. 그래도 얘는 조금 눈에 보일 수 있는 음성 상징어가 오답 선지로 나와가지고 조금 쉬웠을 것 같고 28번은 아까 확인했죠? 29번을 보자. 기억이랑 니은이랑 둘 다 나무였는데 이 나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었어. 일단은 나 작품에서의 나무를 먼저 생각해보면 무상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그리움 느끼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무언가가 부재한 상태니까 무상감 느낄 수 있겠지. 그치? 다음에 과거를 추억하게 한다. 이거 당연하지. 회상하고 있죠? 다음에 긍정적인 세태를 깨닫게 하는 대상은 어때? 이거는 거리가 멀지. 이것이 어떤 세태와 관련된 소재는 아니었어. 화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케이. 다음 마지막 개인적인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 명확하지? 그러면 지금 소거가 된 게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니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니은, 고독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 어때? 고독감이랑 관련 없었죠? 화자를 외롭게 하는 것 아니었어. 그리고 인간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대상. 마지막 부분에서 얘들아 우리가 속세를 멀리하고 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했었지.
정답은 2번이 될 거야. 그리고 이것도 부정적인 세태를 깨닫게 하는 대상이다. 요거 일단 지워졌으니까 패스하시고 4번 선지. 상상 속 아니지? 구체적인 은행나무나 마로니에 언급됐었죠? 그리고 5번 선지에서 역사적인 소명감을 불러일으킨 대상. 이건 어때? 얘들아,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은행나무에 대해서 언급이 되기는 했었는데 우리가 막 역사적으로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마지막 30번. 이거는 얘들아 너희 좀 쉽게 풀었지? 30번 문제. 얘 정답 몇 번? 1번. 그치. 1번 왜 틀렸어? 설명이 꽃을 설명하는 거. 그치. 요 설명은 꽃에 대한 설명이지.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으로 얘들아 어떤 대조적인 소재들을 제시했을 때 그 속성을 뒤바꿔서 제시하는 선지들 있지? 이런 것들은 낚이지 말고 놓치지 말고 맞추셔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얘들아 넘어갈게요.